아니 이거 임수 질문부터 받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개수로 넘어갈까요? 그냥 개수까지 다 끝나고 이제 질문을 그러면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라는 것은 어떤 임수처럼 큰 지식, 뭐 큰 지혜라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된 지식, 그러니까 집중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알차고 집중적이고 옹골찬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대개 개수를 시냇물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청간론이니까 개수를 비 또는 이슬이라고 해요. 이것도 비와 이슬이니까 우로가 되겠죠. 그 책에서는 우로라고 하는데 이걸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뜻이에요. 물론 개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땅에서 흐르는 시냇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중내에 있는 개수는 지하수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는 온도뿐만 아니고 습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주관하는 것은 다시 그 병화가 있어야 그 쓰임새가 나타나요. 그리고 습도도 있어야죠.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습도가 지나치면 지식은 개수라고 하는 지식은 뭘로 바뀌어요? 불쾌감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혜는 짜증으로 가요. 이게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밥 줘 그런 거하고 밥 안 줘? 이거 다르죠. 일단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뭐예요? 불만을 토로한다는 식으로 이제 항상 대화 방식이 그래요. 이게 왜?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개수에 대한 역할인데 그 외의 개수는 무토로 막거나 목을 키우거나 이 방법이 임수와는 조금 더 안 달라요. 똑같아요. 구태여 임수와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임수와 다른 점을 이제 내가 나열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정화를 보면은 고갈이 돼요. 습기가 방출되어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가 고갈이 되면 뭐가 말라요? 목이 마르죠. 수가 고갈이 되면은 수갈이 되면은 수가 이제 없어지면은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갈이 되면은 목이 마르게 돼요. 목이. 이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른 용도로 써야죠, 이거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다시 이걸 벽갑을 해야 돼. 쪼개야 돼요. 그런데 정화가 고갈을 시키는데 물을 고갈을 시키느냐 토를 마르게 하느냐 그러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키우는 농지가 뭘로 바뀌어요? 산업용지, 뭔가 공업용지, 뭔가 택지, 뭐 이런 쪽으로 바뀌죠. 훨씬 더 이게 고부가가치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농사 짓는 땅 이거 몇 푼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이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화가 개수한테 이제 끼치는 영향이 첫째 이제 그 개수를 고갈시킨다. 개수를 고갈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목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목이 마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벽갑을 해야 되고 토를 마르게 하면은 토는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한다. 그리고 목을 많이 보면은 두 번째 정화가 고갈시키기도 하지만 목이 다 하면은 또 수가 고갈이 되죠.
임수는 이런 건 없어요. 임수는 목이 많다고 고갈되는 건 없는데 계수는 목이 다하면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금으로다가 절지를 하든지 금생수로다가 수원을 해주든지 해야 돼요. 공부 잘하라고 학원을 보낼까요? 그냥 너 직업 바꿔 해가지고 그냥 취직을 시켜버릴까요? 그러니까 금으로다가 절지를 할지 벽갑을 할지 구분하는 것은 온난한 계절이 오거나, 온난한 계절은 이제 춘절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천간으로 온난한 병화가 있으면 금생수로다가 수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많이 먹지 못하게 절지를 해줘야 돼요. 즉 구조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실용과 비실용으로 나누어서 비실용적인 것을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편집, 뭔가 편집한다는 것은 이제 뺄 거 빼고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감시, 그러니까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다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병화가 있느냐 온난한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원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토가 지나치게 높으면, 토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 말은 지상으로 토가 높은 게 아니고 지하로 깊이 내려갔다는 뜻으로 대개 무토가 기준이에요. 땅속 깊이 물이 들어가서 고갈된 것으로 역시 뭐가 굶어 죽어요? 목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온난한 기운이 있거나, 병화라고 하는 온난한 기운이 있거나, 춘절이라고 하는, 춘나절이라고 하는 온난한 계절이 오면은 소토를 하려고, 소토라는 말이 뭔 말이죠? 목극토를 한다는 뜻이죠. 목극토가 무슨 말이죠? 자질개발이라는 뜻이죠. 소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즉 자질개발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주다. 토다한 사주다. 뭔가 목극토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이루어질 수가 없을까요? 토가 높으니까 물이 저 1km 밖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무가 뿌리를 1km를 뻗어나가야 되죠.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개 중도 포기를 하게 되고 직업을 바꾸게 되고 하지만, 이 목극토라는 이 노력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중도에서 포기된 거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어서 온난한 기운이 없거나 혹은 추동절 기운이 온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벽갑을 해야 돼요. 벽갑을. 이거는 벽갑을 한다는 말은 땅과 나무를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디요? 추동절에. 추동절에 뭐 했을 때 이제 개수가 갈되었을 때, 개수가 고갈되었을 때. 그러니까 벽갑이라는 용도, 이 의미는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고르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벽갑과 그 벽갑을 혼돈하시지 말라고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추동절에 개수가 고갈되어서 그 나무를 어쩔 수 없이 벽갑을 해야 될 때는 목적이 땅과 나무를 같이 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벽갑이라는 얘기는 이제 땅과 목을 같이 쓴다는 거는 할 일이 두 가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로 직업이 나누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산과 들을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요. 범람하다. 범람하다. 범람. 범람하다. 아이. 내가 여기 글자가 생각이 났다 안 났다 하네요. 범람하다. 개수가 범람해. 너무 많어. 지나치게 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습이 너무 지나치다. 초목이 크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 개수가 초목을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이 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초목이 너무 작아서 홍수가 난 거예요. 개수가 다하다, 개다하다라는 의미는 개수가 실제로 많아서 막 넘치는 게 아니라 초목이 크게 자라지 못해서 개수가 초목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 속에 초목이 갇혀 있는 것이다. 초목이 너무 작아서 홍수가 난 것이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사상적 장애에 의한 자기 능력이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고갈된 거예요. 개수가 다한데 목이 고갈되었다. 목이 갈되었다. 그런데 너무 개수가 다한데 목이 없으면 어떨까요? 목이 없으면 그때는 개수가 안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을 넘는다 이래요. 안개가 되어서 산을 넘는다. 그게 토를 넘은 거죠. 토를 넘은 거예요. 이때는 땅을 쓰지를 못해요. 이 말은 육체적 건강, 어떤 재산권, 정착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정착에 대한 어려움, 재산에 대한 부에 대한 곤란함, 어려움, 육체적 건강 이런 쪽에 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뜻이죠. 개수가 다한데 목이 없을 때 발생되는 것. 개수가 다한데 목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정신적, 사상적 장애에 의한 자기능력 고갈.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개 습지에 가보면은 물보다가 이 높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옆으로만 계속 이렇게 커요. 그래서 습한 사주가 초목을 키우면은 위로는 크지 않고 옆으로만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높은 사람이나 뭔가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뭔가 자기 자신이 더 나아지려는 생각이 없는 탓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이 고갈되거나 반대로 지식이 넘치거나 혹은 막 정보가 넘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내 마음이 넘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기쁜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는 참 중요한 건데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된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수가 안개처럼 막 피어오르듯이 내 마음의 홍수가 난 것이다. 이것이 천재지변보다가 더 무섭죠. 이거는 자기 마음이 홍수 난 것은 자연에서 불어오는 어떤 홍수보다가 훨씬 더 무섭다. 바다에서 홍수가 나는 것은 방파제를 든든하게 쌓으면 되지만 마음에서 홍수가 나는 것은 방파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홍수 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홍수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파제로는 되지 않으니까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죠. 그리고 뜻이 아주 고강한 사람들인데 객관적 사고로 고강한 게 아니고 주관적 사고로 고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안개에 의한 홍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개수의 홍수에 의해서 목을 쓰지 못하고 토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가 개수가 금한순형이 되면, 개수가 금한순형은 해자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처마 끝에 이제 고드름과 같은 것이니까 환영이나 환상처럼 작용해요. 환영 아시죠? 환상. 이걸 쓰나요? 아니면 코끼리 상태를 쓰나요? 뭐 환상, 뭐 환영,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초목과 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개수가 금만순형이 되면은 고드름과 같아서 나무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토를 윤택하게 할 수도 없다. 즉 머릿속에 환상만 있다. 그러니까 토나 초목한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쓸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수가 금한순형된 것을 정화로 녹이면은 환상이 끼어지고 병화로 녹이면은 픽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로다가 개수를 녹이면 금한순형된 개수예요. 금한순형된 개수를 녹인다는 것은 요거는 픽션이 되니까 이건 작가적 소질이 있다. 작가적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화로다가 이제 녹인다는 뜻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상이 끼어지는 거죠. 현실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로 녹이면 현실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게 쓰지 못하는 아이디어 같아요. 창작이 되지를 못해요. 병화로 녹이면 이게 이제 픽션이 되지만 이거는 창작적 역할을 하는데, 정화로 녹이게 되면 창작적이지를 못해. 쓰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글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차라리 환영에 걸려 있으면 행복한데 정화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면은, 이 환상이 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돼요. 병화로 녹이면은 이 환영이 작품으로 승화가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의 역할은 어떤 큰 지식이나 지혜보다가는 이렇게 한 가지 집중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수하고 이제 그 다른 점은 그거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지식, 큰 지혜, 뭐 글로벌한 어떤 시장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만, 개수는 아주 집중적이고 옹골찬 작은 지식과 같다, 창의력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흐르거나 이동을 이제 해야 습도가 사라지는데, 이 습도가 뭐 개수가 습도잖아요. 이 습도가 사라지는데 바람이 와서 습도를 밀어내거나 수온이 되어서 수를 흐르게 해서 이거 이동을 시키는 것이 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비교를 하면 금이라는 것은 수온이 되거나 이제 우물이 되는 거지만, 물에다가 비교하지 않는 금은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을 수온이라고 했으니까 수온이 있어야 습도가 조절되고, 이 습도가 조절되어야 아주 평범하고 공정한 처사를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이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금이 주관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신금이 주관을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행동이 너무 느려도 좋지 않지만 너무 빨라도 좋지 않죠. 행동이 너무 이제 빠르거나 느리면 이제 안 되는데 그 속도 조절을 그러면 춘하절이 많이 하고 습도 조절은 춘하절이 많이 하고요. 온도 조절은 춘하 추동 4계절에 거쳐서 모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온난해야 된다. 그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그 온난한 기운이다. 온난한 기운이다. 이게 온자인가요? 이게 온자죠? 온난한 기운이다. 온난한 기운이다. 온난해야 사계절의 습도를 다 조절한다. 여름, 가을 따뜻해야죠. 사람 체온이 36.5도에 맞춰져 있으니까 최소한 온도가 섭씨 14도는 넘어야 외부 활동이 용이하죠. 그리고 동식물들의 활동도 14도가 넘어야 원활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병화를 보는 것을 첫째로 여겨요. 그 병화라고 하는 온난한 기운이 있어야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수원이 있어야 그 지혜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습도가 너무 많게 되면 성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신금으로다가 금생수를 하게 되면은 지혜롭게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병화와 금생수, 수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지니게 되고요. 무조건 금이 있으라는 게 아니고 습도가 있으면 금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습도가 뭐 개수죠. 개수가 있으면 금이 있으라는 거지 개수도 없는데 금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 정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수로 만들기 위해서 금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수나 화는 모든 삼라만상의 이제 그 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용으로 정당하게 사용이 되려면은 병화 그리고 금을 갖춘 수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용으로 적당하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수생목을 하는데 병화나 이 수원이 되는 금 중 하나만 없어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만 바른 거지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의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집에서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은 어쩌면 권리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자기에게 반듯한 정신력을 갖추게 하려면 반드시 병화와 수원 역할을 하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화와 금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국민들 대다수예요. 90%예요. 90%.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한 말이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이나 사회적 인식체계나 도덕적 인식체계를 받아들일 때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공정한 해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병화나 금이 전부 모두 다 있으면 둘 다 있으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평범해져서 발전이 되지 않아요. 마음에 병이 없으니까 뭐 온화해졌죠. 이게 또 문제예요. 너무 온화해진 게. 자칫 장가도 가지 못하고 시집도 가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악마나 영웅을 기다리는 심리를 가졌어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양을 이제 병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병약은 용신론에서 다시 이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임수와 대부분 같아요. 그 수의 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유학을 다녀온 것이니 바다를 건너 갔다 왔다라는 뜻도 되고요. 계수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걸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과 글과 지혜로 나타나려면 목을 만나야 된다. 수생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금으로다가 망치질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라, 혹은 상품을 포장하거나 광고로 사용하는 능력이 수예요. 그래서 70년대의 금생수는 도구 사용 능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상품 전달 능력, 유통 능력,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능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난 것이 바로 이제 금생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계수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다. 그래서 임계수를 주관해서 온도를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라고 하는 영양분을 외부에 직접 전달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활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의 역할이다. 목에게 전달하고 화에도 전달하고 금에게 전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이런 전달받은 능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토라면은, 그것을 전달해주게 하는 능력은 병화한테 있다. 그러니까 무토도 한동지절에 한겨울로 가면은 계수한테 보온력을 발휘해요. 특히 임수는 습기를 동반하지는 않잖아요. 임수 보고 습하다 말을 하지 않아요. 계수는 습기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습이 전혀 없으면 초목이 자라지 않지만, 반대로 습이 너무 지나쳐도 초목이 시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수는 금으로 수원을 삼아야 돼요. 계수를 이제 습기라고 한다면은 임수는 냉기라고 해요. 냉기. 그러면 금생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이걸 습기라고 한다면은 임수는 이건 냉기라고 해요. 냉기. 이건 습기. 이 기운, 금생수를 통해서 이 기운이 이제 이렇게 순환되어서 골고루 이제 퍼지게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금생수로다가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만약에 금생수가 안 돼서 수가 이렇게 딱 멈춰 있다, 고여 있다, 그러면 이제 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짠 사람. 수전노. 자기 아집이 강하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외로워지는 것이 임수나 지지, 해중, 임수가 토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짠물이 돼요. 그렇지만 자기는 짜지 않다고 생각하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수예요. 자기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은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본 조건으로 수는 목을 생하고 금을 유통시키고 화를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으로 간다. 그래서 화극금을 하게 되면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과 같으니까 기술자 사주라고 하고요. 수국화를 하면서 화극금을 하면은 화극금 속에 아이디어가 들어가니까 설계사라고 하고요.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 또 수예요. 그러니까 상품도 지식 상품이 있고 지식이 가미되지 않는 단순 상품도 있잖아요. 되게 이제 옛날에 쓰던 도구들은 대부분
어떤 그 시대의 발전에 의해서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옛날에 그 운반도구로 쓰던 그 지게가 있죠. 나무로 만든 지게. 이 지게가 이제 도로가 발달되고 자동차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됐지만, 이렇게 모든 도구들은 어떤 산업 발전을 통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 발전을 담당하는 것이 임계수예요. 임계수. 우리 인간 생활에서 임계수가 없다면 지식이나 지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임계수는 크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쓰이는 거다. 물론 병화가 없으면 더 큰 폭으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가 없으면 근본적인 사고력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완강한 사람이 사는 법은 기초 지식 없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수가 완강하고 화가 없으면 기초 지식만 닦고 활용은 또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비유해서 이제 학원만 30년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장 스타일은 화가 완강한 사람, 수가 완강한 사람은 연구실형,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둘이 만나야, 이 수화가 만나야 연구소에서 연구 실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와 화가 같이 이렇게 나간 것을, 수화가 같이 나간, 수국화죠. 나간 것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요. 이게 수화가 교묘하게 서로 만나서 세상을 일깨워주는 것을 수화기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화는 반드시 건너서 만나야 되는데, 땅을 건너서 만나든 나무를 건너서 만나든 금을 건너서 만나든 수화 사이에는 토나 목이나 금을 두고 만나야 이게 가장 좋은 상품도 나오고 좋은 도구도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류를 통해서 그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가운데에다가 만난다는 말은 이 말이죠. 수화가 기재를 하는데 목을 하거나 수화가 기재를 하는데 이렇게 뭐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수화 기제라는 거예요. 춘절의 수화 기제, 추절의 수화 기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또 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토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뭐 무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뭐 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토가 들어감으로 해서 계병이 만남으로 해서 계수병화가 만남으로 해서 을목이 나오는 거고, 계수기토가 만남으로 해서 병화가 만남으로 해서 간목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계수정화 임수가 만남으로 해서 경금이 나오는 거고, 계수정화 무토 임수가 만남으로 해서 신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가 중간에서 수화 가운데서 역할을 하거나 목과 금이 직접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이제 수화 기제라고 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초보자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수는 흐른다, 수는 오른다, 수는 나른다. 수는 금에 의해서 흐르고 목에 의해서 오르고 화에 의해서 나른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금, 목, 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제 활용하기 이전에 가치 있는 지식으로 가려면은 임수는 병화와 무토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임수는 병화와 무토가 있어야 되고 계수는 병화와 수원이 되는 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차가운 기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습한 기운이 되는 어떤 조습의 중화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제 수화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지난주에 걸쳐서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를 같이 하셔도 되고요.